안녕하세요. 저는 AI가 돕는 중학생 자기주도 학습 평가 루틴과 글쓰기 활용 전략으로 오늘 연수를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왜 클래스팅 AI를 제가 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먼저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금 여전히 많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좀 벌어지는 학력 격차를 아마 몸소 느끼고 계실 것 같고, 학생 맞춤 수업의 요구가 계속 교육부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선진국은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학급당 학생 수인데요. 지금 제가 지도에서 학급당 학생 수 요거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아직도 많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명 이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랑 서울이랑 경기는 학생 수가 뭐 21명, 22명 정도로 이거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30명, 40명에 육박하는 학교도 지금 충분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개별 맞춤 지도를 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인 것을 선생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벌어지는 학력 격차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심화되는 학력 격차를 저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사실 중학교 날이 갈수록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아마 더 학력 격차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과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지금 도입해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또한 선생님들께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직도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계속 학생 맞춤 수업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아직은 지금 보류 중이긴 하지만 학교 자율교육과정과 AI 디지털 교과서 모두 학생 맞춤형 수업을 목표로 지금 계속 교사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학생 수가 많은 학급에서도 개별 학생 맞춤형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스팅 AI 평가와 러닝을 통해서 이 고민을 조금 해결해 보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핵심 주제인 클래스팅 AI 평가 루틴으로 수업을 혁신하다인데요. 제가 어떻게 AI 평가를 좀 수업에서 루틴화하였는지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클래스팅 좋은 건 알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수업 전, 그리고 수업 중, 그리고 수업 후에 어떻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지 제가 교육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작년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자료에 나와 있는 제가 모형을 조금 참고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 전에 클래스팅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수학 교과에서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습 모형을 사용하면은 요 수학 교과에서는 사용하시기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진단 평가를 진행해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이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일반적인 수업 평가 방식을 활용해서 성취도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팅 AI 평가를 통해서 진단 평가를 실시하신 다음에 학생이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선수 개념을 파악하신 후에 이거를 본시 학습, 그러니까 저희가 교실 학습 수업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습 모형이고요. 저는 수학 교과에서 이 모형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활용한 복습 모형입니다. 복습 모형은 교실 학습 후에 학생들이 진단 평가를 통해서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별 또는 교사의 지도하에 내용을 복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진단 평가라고 나와 있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학에서 공부하셨던 그 진단 평가는 수업 전에 하는 진단 평가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동이 오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단 평가는 우리가 수업을 했던 거에 대해서 사후 지식 진단 테스트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교실 수업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클래스팅 AI 평가를 통해서 형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이해 정도를 파악하신 다음에요. 교사가 따로 피드백이나 학생 자율 완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후에 어떻게 클래스팅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요거는 요즘 학교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집중 마크해가지고 요즘 지도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중 케어 모형이라고 교육부에서는 제시를 했는데요. 학습 부진 학생이나 취약 계층 학생들이 학습 수준을 진단한 다음에 요거는 온라인 보충 학습을 하거나 대학생, 그리고 교사, 아니면 멘토 등에게 따로 튜터링을 받아가지고 학습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팅 AI 평가를 통해서 진단 또는 형성 평가의 목적으로 이 평가를 실시하고요. 학생들의 결손을 파악한 다음에 클래스팅에 있는 AI 러닝 기능에서는 동영상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떠한 개념이 부족했을 때, 나는 이런 핵심 개념이 부족하면은 이러한 내용의 동영상을 봐야겠구나 해가지고 AI 러닝 동영상을 학습한 뒤에 교사가 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철수 군은 요런 걸 부족한 내용을 잘 학습했군요 하면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과학 수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복습 모형을 활용한 예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필요시에는 학생 선수학습 개념 진단을 AI 진단 평가를 활용해서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필요시라고 했던 내용은 사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지식의 수준이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심화되는 건 맞긴 하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아직 지식의 주저가 그렇게 심화되거나 계층화되지 않기 때문에 꼭 진단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파악할 필요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거는 진단 평가는 필요시에 따라서 활용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 거는 제가 교실 수업을 강의식이나 프로젝트 그리고 모둠 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후 진단 평가의 개념으로 교실 수업을 마친 뒤에 학생들의 학습 이해 수준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클래스팅의 AI 평가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활용해가지고 각자 AI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학생 1인당 한 개씩 노트북을 보급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노트북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크롬북이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태블릿 다양하게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클래스팅 AI 평가를 상황에 맞추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진단 평가를 할 때, 형성 평가를 할 때 AI 평가를 활용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보시면은 맞춤형 문제가 있고 동일한 문제,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배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맞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은 상위권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에게는 조금 심화된 문제가 배부가 되고요. 성적 수준이 하위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준의 문제가 배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맞춤 문제의 경우에는 클래스팅을 여러 번 학습을 해가지고 학생의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이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 문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 학급 학생들이 클래스팅을 활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위권 학생이랑 하위권 학생이 거의 비슷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맞춤형 문제는 거의 학기 후반쯤에 많이 활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동일한 문제를 많이 학생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선생님들께서 알고 문제를 배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답 공개 방식인데요. 이 정답 공개 방식이 어떤 의미냐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1번 문제를 풀고 바로 문제에 대한 정답이 공개가 되는지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문제를 푼 다음에 1번과 10번까지에 대한 모든 정답이 한 번에 공개되는지 이 정답 공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답 공개 방식에 따라서 좀 장점과 좀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러니까 1번 풀 때마다 정답 공개, 2번 풀고 정답 공개, 이렇게 한 문제 풀 때마다 공개하면은 어떤 점이 조금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점은요, 첫 번째는 요즘 학생들이 쇼츠 시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빠르고 빠르게 뭔가를 보거나 확인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문제 풀 때마다 1번 풀고 나서 정답 보고 2번 풀고 정답 보고 할 때는요, 학생들의 학습 흥미랑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답을 보는 게 아니라 1번 보고 2번,
2번 보고 3번 이렇게 답을 계속 보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개념을 갖고 있을 때 이 오개념을 바로 확인해가지고 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랑 요 한 문제 풀 때마다 공개를 해 봤더니 학생들이 내가 뭔가 틀려가지고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한다기보다는 이거 1번 풀고 모르겠으면 빨리 아무거나 찍고 정답을 내가 확인하자라는 이거 정답이 중요하지 내가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약간 현상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한 문제 풀 때마다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모든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푼 다음에 정답을 한꺼번에 공개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수업할 때 한번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일단 수학 문제가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10번까지 되게 머리를 싸매고 끙끙 풀고 나중에 정답을 확인했을 때, 와, 내가 이거를 되게 고민해가지고 풀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푼 게 맞았네라고 되게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아마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때의 장점은 깊이 있는 고민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의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오기념을 갖고 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다 확인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정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답이 심화되거나 오개념을 바로 교정할 수 없다라는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평가명이랑 배부 대상에 대한 조금 팁을 적어 놨는데요. 평가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요 AI 평가를 내실 때 나중에 이제 학기 말 정도 되시면 한 20번의 그 AI 평가가 넘게 이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실 텐데 이 평가명을 배부하실 때에는 이렇게 내가 오늘 배부할 학습 내용과 몇 회차인지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신경계 1회차, 신경계 2회차, 자극과 반응 2회차 이렇게 어떤 개념과 회차를 같이 적어 두시면 선생님들께서 안 헷갈리고 문항을 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학년 1반, 3학년 2반 이렇게 개별반으로도 배부하실 수 있고요. 나는 3학년 1반부터 9반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가니까 한 번에 다 작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배부할 클래스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한 번에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선생님들께서 한 번만 클릭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사가 피드백하는 장면인데요. 교사가 아이들이 AI 평가를 통해서 진단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드백과 추가 활동을 제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활동이 바로 오답 문제 배부 활용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문항 이제 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 오답 풀이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오답 배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답 풀이 현황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학생들이 어떤 뭐 김철수 학생이 오답이 4개인지 어떤 김영희 학생이 오답이 2개인지 이렇게 오답의 개수가 뜹니다. 그래서 이 오답 개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답이 얘는 많구나 하면은 따로 적절하게 지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을 할 때에는 잘 모르겠으면은 꼭 외워서 풀지 말고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다시 풀도록 안내를 했는데요. 이때 계속 오답을 했는데도 또 틀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답 보관함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오답 보관함에 보관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 보관함에 1학기 동안 이렇게 계속 오답을 넣어 놓게 되면요. 학생들이 학기 말 나중에 평가를 앞두고 이 오답 틀린 부분만 다시 후루룩 넘기면서 다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교사 설명 활동인데요. 저희가 단순히 학생들한테 문제 배부하고 오답 풀게 하고 끝내면은 학생들이 한 80% 정도만 도달하고 나머지 20%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딸깍딸깍 클릭만 하고 딴짓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는 모두 주목을 시킨 다음에 제가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클래스팅에 보시면은 아까 이 화면에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문제 설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판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서 하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클래스 정답률과 그리고 오답 학생 수, 그리고 풀이한 학생 수와 풀어야 할 학생 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여기 클래스 정답률이 뜨는데요. 정답률이 어떤 문항은 좀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겠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답 학생들도 클릭하면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조금
틀렸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기 기능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EBS처럼 이렇게 필기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다만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학생 화면에는 지금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교사 클래스팀 계정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답을 풀 때 학생들이 이미 풀어봤기 때문에 계속 안 풀고 다른 짓 하고 떠든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에는 학생들 보고 오답이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설명하지 말고 너가 한번 나와가지고 설명해 볼래 해가지고 정답을 외워서 풀고 다른 짓 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나와서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